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주식 수사반장 시간이 돌아왔네요. 전 항상 이 자리를 지키는 이 반장 이종혁입니다. 오늘 시간은 2025년 상반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저번 주에 더군다나 깜짝들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놀란지는 제가 알아요. 반장이 뭐 자랑이라고 뭐 이게 가문의 창피함이죠, 오히려. 근데 여러분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못한 거는 왜 못했는지, 저도 그런 부분에서 뭘 놓쳤는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셔서 더 여러분들이 강해지시면 그런 게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뭐 경제방송도 그렇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려고 하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야지만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저는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저 오랫동안 아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적어도 전 제가 한 말 뒤에 숨진 않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에는 또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요번 주에는 요번에 이렇게 쭉 하면서 또 반대로 그래도 좀 제 덕을 보셨던 것들을 대표적으로 몇 개만 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볼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오늘 잠깐 몇 종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메일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는 여러분들의 메일로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메일 주소 나가고 있어요. 요즘 메일 열심히 주시는데 좋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이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메일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28일이죠.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 일산 킨텍스에서 또 뵈니까요. 요즘 아주 그냥 재밌는 얘기 해드릴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타이밍이 딱 이렇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와서 재밌게 들으실 분들은 와서 좀 발품 좀 파세요. 그런 정도 고생은 해야지, 그죠? 그래야 또 제가 공개 안 한 얘기도 해드리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과연 제가 올 상반기 중, 그리고 작년에 시작하고 나서 약간, 그 정도의 과연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해서 좋았을까?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쌈지엔터입니다. 쌈지엔터. 그래요. 제가 이 쌈지엔터는요, 그냥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 종목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그냥 미친 주가다. 미친 주가다. 와우, 열심히 달렸어요. 미친 주가. 그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하고 했지만 되게 뿌듯해요. 왜냐면 쌈지엔터 전혀 안 알려졌을 때,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짜잔 하고 제가 방송에서 탐방 갔던 얘기하면서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갑자기 시장도 안 좋은데 상한가 들어가고, 그죠? 그러면서부터 쌈지엔터의 시작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라이타의 부싯돌 정도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좀 라이타 불을 땡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했다고 제 스스로 좀 착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부를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좋게 봤던 이유는 쌈지엔터 뭐 캐치 티니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방송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에 있어서 아이들의 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이거의 수요층이 줄 거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의 주가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게 맞다라고 그 당시만 해도 계속 그 얘기가 지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했거든요. 작년 뭐 이때 재작년에 워낙 저출산 문제 심했잖아요.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주는 쪽에 있어서 그거를 대상으로 하는 쪽들은 굉장히 불리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서 저는 그때도 포인트를 맞췄던 게 뭐냐면은 그거가 아니라 아이들은 결국 보호자들하고 같이 온단 말이에요. 보호자들. 근데 이 보호자들이 대부분 보면 만화 영화나 무슨 번개맨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애들이 막 좋아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들 뭐 이렇게 TV에 이렇게 비춰지는 거 한번 보세요. 얼굴은 다 하면서 울상해. 반은 막 지쳐가지고 아이들 따로 어른들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버렸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 제가 계속 관심을 가졌던 큰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따라온 부모들이 보면서 이거 재밌네? 그리고 부모들이 같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보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그때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거 저 애들 보다가 나도 열심히 봤잖아. 이 말씀을 거의 열이면 9열은 진짜 거의 다 하더라는 거야. 아이들의 문화야, 아이들 거야 라는 고정관념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주식은요, 여러분들 그 어떤 수요층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알아두십시오. 그 주식은 무조건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그거는 무조건 나중에 큰 상승을 합니다.
제가 주식 30년 가까이 했지만 그런 주식을 찾기 위해서 전 지금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거였어요. 쭉. 우리는 이걸 흔히 말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뚜껑이 열린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수요층이나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수요층이 새롭게 폭발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신성장 산업 이것도 뚜껑이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뚜껑이 열리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면 그 회사는 여러분들 주가가 바로 안 움직이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반드시 솟아오릅니다. 근데 개인들은 대부분 주가가 자기 눈에 당장 이렇게 오르기 전까지는 그 주식이 좋은 주식인 줄 분간할 줄 몰라요. 왜? 이런 걸 한 번도 체계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걸 이렇게 공부시켜 주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 움직이고 나면 기술적인 차트를 쫓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방송들이 그런 쪽으로 몰고 있고요. 저는 그때도 그렇고 굉장히 이걸 높이 평가했던 이유가 이 새로운 수요층을 이끌었다. 이걸 저는 뭐하고 연관하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스포츠 마케팅이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야구장 같은 데 보면 물론 우리나라 여자분들도 좋아하지만 뭐 그래도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고 이런 운동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를 보러 가면은 아이들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가면 부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야구 경기 규칙을 잘 모르시는 분도 심지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여자 개그맨이 그 에피소드로 얘기했는데 그 젊은 이렇게 커플이 너무 여자친구가 야구에 대해서 룰을 하나도 모르니까 저 사람은 그 때리면 왜 저렇게 나가? 그러니까 저걸 안 타라 그래. 근데 막 혼자 달려가지고 저기 갔네. 그러니까 저거 도루라 그래. 이렇게 여자친구가 모르니까 계속 남자친구한테 너무 물어보더래.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너무 귀찮으니까 주자가 1루에 있었는데 포볼이 돼서 타자가 1루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1루 주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2루로 그냥 걸어가겠죠.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물어보더래. 저 사람은 그냥 1루에 있다가 왜 그냥 걸어가 저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하도 화가 나서 그러더래요. 그럼 업어? 그러더래요. 여자분들은 그 정도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옛날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족들이 와서 아버지는 뭐 이렇게 편하게 야구 보면서 나머지 가족들은 그 안에서 뭐 놀이동산은 애들이 놀이로 즐기고 뭐 우리 부인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 쇼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테마파크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야구장 새로 짓는 뭐 인천의 SS 그 경기장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다 테마파크화식으로 짓고 있죠. 그게 미국식을 쫓아간 거예요. 새로운 수요층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구를 보러 와서 야구만 보는 게 아니라 야구를 보러 왔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주머니를 열고 만족해서 쓸 수 있게, 그게 새로운 수요층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보러 왔지만 부모들이 빠져서 부모님들이 주머니를 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마케팅에서도요 굉장히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봤던 거고 이 부분이 반드시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을 때도 저는 과감하게 탐방 갔던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거고, 우리 여기에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강조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근데 이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갭이 너무 커버려요. 이건 제 개인적인 뭐 뇌피셜이에요. 근데 갭이 대형주하고 개별주는 좀 틀려요. 이런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갭을 메꿀 확률이 한 85에서 90 뭐 요 정도 돼요. 그런데 갭이 이 정도까지 크면 이 정도 큰 갭은 메꿉니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는 이게 결국 이 갭을 매꾸로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겠냐. 그리고 얘를 또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얘가 사실상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한 10,000원 정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10만 원이에요 최고점은.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지금 10배가 오른 거예요. 그 10배를 얼마 만에 올랐을까요? 대략 한 10배를 6개월 만에 올랐어요. 뭐 기록은 깨지라고 뭐 누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뭐 요번에 뭐 청문회 나오대요. 기본적인 뭐 고정관념은 깨지라고, 뭐 맞죠. 기록 깨지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6개월 동안 이렇게 10배 이상 막 이런 식으로 뭐 9배 10배 이렇게 간 주식들은요 거의 이제 수명을 나름대로 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뭐 제가 주식년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제가 뭐 이런 주식 못 받겠어요. 봤죠 또. 그렇지만 이 시기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10배로 올라가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네 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네 하군요. 이게 같은 10배라 그래도요 완전히 틀린 애로 이해를 하십니다. 삼성전자 지금 5만 원에 산 사람하고 삼성전자 9만 원에 산 사람하고 같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주주지만 과연 진짜 같은 삼성전자를 샀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완전 딴 주식을 산 거예요, 서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개월에 10배라는 거는 좀 이제 쌈지 엔터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점점 이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개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특히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이제 수명을 다하고 흔들릴 때 빠질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큰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냐? 이 반장 말 들어보니까 성장성이 뭐 테마파크화하고 부모들의 주머니를 열고 어른들의 주머니를 열고 굉장한데요? 그럼 이거 성장성이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고 성장성이라는 걸로 이런 종목을 당위성을 찾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좀 빠지잖아요? 이거를 계속 물을 타버립니다. 이게 잘못하면 최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별할 때도 보면 막 질질 끌면 야 왜 이렇게 질질 끄니 이러잖아요. 그냥 깔끔히 좀 끝내자. 막 드라마에서도 보면 뭐 야 왜 저렇게 막 그냥 깔끔히 끝내지. 저 광고 수익 때문에 일부라도 더 찍으려고 이러면 막 짜증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별을 할 땐 그냥 깔끔하게 이별을 하는 게 좋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쌈지엔터 그래도 이반장 얼굴 살려준 종목인데 이제는 슬슬 이별을 할 때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6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일산 킨텍스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요. 이 종목 안 나올 수 없겠죠.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진짜 이거 못 드신 분들은 좀 저한테 미안해 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건 무조건 드시라고 하고 쇼츠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하고 막 이거 몰랐다. 암이 아닙니다. 재롱잔치 다 하면서까지 했는데 그래도 이거 안 드셨으면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좀 미안해 하셔야 돼요, 저한테. 여러분들 드셨으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그때도 그랬는데 이 유진스 때문에 그때 주가가 이때가 빠질 때거든요. 그때 다들 유진스 때문에 뭐 이거 얘기할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전 뭐 제가 방송했던 것들 다시 보시면 다 있으니까 전 제가 말한 거에 숨는 사람 아닌 거 보셨잖아요, 저번 주에도. 그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뉴진스 문제를 너무 크게 확대해서 봤어요, 다들. 물론 뉴진스 대단한 친구들이죠. 근데 전 뉴진스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우린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가치를 서로 비교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흑백 요리사. 요리 잘하셔요, 다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어때요? 승부를 가려야 돼요. 그럼 더 맛있는 거에 대한 승부를 가리자.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물론 뉴진스도 대단하지만 뉴진스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하이브에서 차지하는 게 BTS와는 잽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뉴진스에 대해서 너무 크게 확대를 하더라는 거야. 뉴진스 문제에 대해서. 또 그럴 수가 있었죠. 왜? 하이브가 그때는 그 부분들이 전부 다 국방의 의무를 지로 뿔뿔이 흩어졌거든. 그러니까 더 크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버하게 뉴진스 문제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빠질 때 오히려 계속 상담할 때도 뭐라 그랬나요? 그때 저는 오히려 이게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이 돌아오시면 게임 끝납니다.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주식은 큰 그림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같은 인풋이 있으면은 아웃풋을 할 때는 전부 다 아웃풋의 결과가 틀리더라는 거야. 옛날에는요, 인풋이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우린 주식에 대해서 이걸 부릅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알아. 맞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기관 있고 막 이럴 때요. 그 당시 뭐 90년대 후반 막 이럴 때는 어땠냐면요. 뉴스 단말기 있죠. 뉴스 단말기를 따로 돈을 비싸게 주고 기관 운영팀 같은 데는 그걸 따로 봐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보다 그 뉴스가요. 뭐 10분, 20분, 30분 빨리 나와요. 그럼 굉장히 큰 건에 어떤 게 터지잖아요? 그럼 그 뉴스를 보고 먼저 그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그거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거의 다 균등해요. 뭐 하다못해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균등해요. 이제는 주식 못하는 게 여러분 변명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인풋이 다 서로 비슷해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은 되게 고급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은 되게 나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어. 그래서 음식 맛이 틀려요. 맞아요. 변명거리가 됐어요, 옛날에. 요즘은 근데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최상의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못 만들면 변명할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못하는 거야. 여러분이 주식 못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 못 버는 거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뭐가 어쩌고. 이제 그런 게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유진스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는 인풋이 넣었을 때 저는 유진스에 대한 인풋이 아웃풋으로 나올 때 유진스는 죄송한데 BTS하고는 잽이 안 되는데? 근데 왜 유진스 때문에 주가가 흔들려? 그럼 오히려 그건 기회지. 전 그걸 여러분들한테 계속 어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시면은요, 그 당시엔 또 이것도 운도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왜냐, 제가 이거 한참 할 거 할 때 한한령이 그렇게 해제될 그런 분위기가 됐었냐?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한령에 대한 해제되는 그 부분, 그것도 분명히 여기에 주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없었냐? 아니, 운도 있었습니다. 뭐 인정할 건 해야죠. 근데 뭐 이 반장이 한한령 뭐 풀릴 거 알았냐? 지금 이런 분위기 될 줄? 저 몰랐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당연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운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트럼프의 관세. 여러분 엔터 주식 요즘 이제 트럼프의 관세에서 굉장히 좀 그래도 자유롭잖아요. 영화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벗어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이 회사한테는 굉장히 좀 이득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드디어 그분들이 다 모였죠.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여기서 주가가 더 가냐 안 가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있더라도 전 여기서 하이브가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 BTS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죠. 우리나라의 그룹 중에. 남자 그룹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슈퍼주니어도 있겠지만 슈퍼주니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군대를 갔잖아. 그리고 사실상 어느 정도 그래서 좀 모여서 갔고 뭐 그나마 좀 했던 게 누굴까요? 빅뱅이죠. 빅뱅 같은 경우 케이스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빅뱅이 합치고 난 다음에 공연을 엄청 많이 돌았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어요. 이 부분을.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여기에선 인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BTS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 빅뱅의 옛날 어떤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뭐 벤치마킹도 했었겠죠, 마케팅에. 근데 군대 가 있는 동안도 솔로의 활동을 적당하게 내면서 뭐 뮤직비디오도 내고 뭐라면서 그걸 또 이어지면서 한 명이 먼저 풀리니까 또 뭐 투어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모두 다 모였잖아요.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와, 전 요번에 깜짝 놀랐어요. 뭐 혼자 투어를 돌아도 뭐 오픈하자마자 티켓 순삭 그냥 다 끝나버려. 근데 이제 완전체가 됐기 때문에 제 예상이 맞다면 BTS는 진짜 미친 듯이 공연 다닐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이 진짜 미친 듯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 기다렸던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이 회사를 주봉이나 월봉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 회사는 좀 역사가 그래도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봐도 주봉이 뭐 그렇게 화려하나요?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이쁘다고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기술적인 거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럼 기술적인 거 배웠을 때 이 정도면 굉장히 이쁜 거에 들어가지 않나요? 월봉도 한번 그럼 보죠. 이게 뭐 어디 솟은 데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있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얘가 이제 주가의 여행을 끝낼 거냐, 그건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계속 오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을 보기 때문에 이 하이브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 마인드를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좀 가져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요즘 다시 또 들어오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조정이 있더라도 나중에 좋은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당연 찾아가요 이반장 6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일산 킨텍스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좀 자랑 시간이니까 너무 재수없게 보지 마시고, 또 저번 좀 반성 시간 했잖아요. 그죠? 칭찬과 이 벌은 같이 또 병행을 해야죠. 그죠? 세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APR입니다. APR. 이 APR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이브나 뭐 이런 거 이상,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이상으로 되게 뿌듯한 종목이에요. 예전에 4x4도 제가 상담하고 나서 갑자기 뭐 미친 듯이 오르더라고요. 몇 배를 올랐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이 4x4도 그렇지만 하이브 이상으로 제가 뿌듯했던 게 왜 그랬냐면, 하이브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다 잘 아시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APR은 솔직히 제가 작년에 이때 상담할 때만 해도 APR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그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기억 나시죠? 김희선 씨. 그래서 아마 저희 슈츠에도 그때 김희선 씨 나갔잖아요, 썸네일에도. 그 당시에도 김희선 씨의 미용기기로 유명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건 그거였어요. 우리나라는 피부과 시술이 여러분들 굉장히 비싸요. 근데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요, 피부과 시술이.
물론 효과는 피부과에서 직접 받는 그 시술을 못 쫓아갑니다. 아무리 미용기기 좋다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많이 이렇게 얘기해 들어보죠.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피부과 가서 진짜 직접 땡기는 거 뭐 하고 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그건 뭐 워낙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기기 사서 하는 게 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 나이가 들면 저도 몰랐어요. 제가 얼굴이 전 젊었을 때 되게 갸름한 형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갸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갸름한 얼굴형인데 이상하더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은 중력의 작용을 받기 때문에 피부에 이 땡기는 힘이 피부가 서로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 내려가는 거래요. 그것도 되게 쇼킹하고 슬펐는데 어찌됐건 간에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막 땡겨 올리고 뭐하고 하는 거는요 피부과가 캡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내려가요. 근데 이거를 기기들을 이런 걸 쓰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면서 약간씩 올려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뭐 난리가 났었던 거고 외국도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우에 그런 데서도 이런 것들이 은근히 여러분들이 혹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나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여성분들하고 외국 여성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머릿결. 우리나라 여성분들 보면 머릿결 대부분 좋거든요. 예, 물론 뭐 타고난 게 그런 것도 있지만 외국 특히나 뭐 백인 막 이런 분들 보자면 머리가요 되게 푸시시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보면 거긴 미용 시술이나 이런 걸 받는 게 너무 비싸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제가 그때 이 APR이 먹힐 거다라고 착안했던 게 그거였어요. 미용 기계가 이제 북미나 유럽 쪽으로 제가 그때도 설명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올해부터 해가지고 하반기에 계속 터질 거라 그랬죠. 그 부분을 좋게 봤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보십시오. 점점 오르더니 하반기로 가면서 더 뽑아버리죠. 제가 말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제대로 주가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반영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실적하고 매출이 다 어떻게 됐나요? APR 굉장히 훌륭하게 나왔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거 치고는요.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얘는 지금 한 2배에서 3배 사이 정도 올랐거든요. 요게 지금 질문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요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 옛날에는요. 상한가가 15%였어요. 제가 얘기 드렸지만. 그때는요. 이 정도 올랐으면요. 많이 오른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상한가가 3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많이 올랐다고 말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요즘은 많이 올랐다라면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뭐 한 5배, 6배 뭐 이렇게 이상 오른 거 이러면은 맞아요. 많이 오른 거 맞아요. 그거는. 근데 요즘은 2배에서 3배 요 정도는요. 안 올랐다고 하기에도 뭐하고 요즘 같은 추세에서는 올랐다고 하기에도 트렌드에 안 맞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이 애매모호한 주가예요. 그러니까 요게 저도 솔직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는 계속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는. 전 좀 그렇게는 보여요. 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K뷰티 하잖아요. K뷰티 1차 부흥기는 여러분들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뭐라 그랬어요? 대형 화장품 회사들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그게 1차 부흥기였어요. 지금 K뷰티는 2차 부흥이라 그러죠. 인디 화장품, 인디 브랜드들 뭐 그리고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승하는 그 2차 부흥기라 그러죠. 근데 지금 K뷰티가 2차 부흥기가 된 지가 이제 좀 시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약발이 떨어질 시간은 오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까지는 안 보이지만 조정이 좀 나와주면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만 이게 추세를 살려서 계속 또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유 이게 앞으로 성장도 계속 할 거니까 하고 따라가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K뷰티 2차 부흥기가 된 지도 시간이 좀 돼서 점점 약발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하면서 이제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당연 찾아가요 이반장 6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일산 킨텍스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 칭찬이라는 기준도 웃겨요. 예, 이것도 그냥 제가 스스로 그냥 스스로한테 스스로 칭찬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네 마음대로 칭찬? 아니 그냥 제 마음대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봐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들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참 제가 그때도 한번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전 이마트를 상담하면서 생전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이마트에 대한 얘기가 멘트가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좀 뭔가 의심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생전 가도 이마트에 대해서 맨날 안 된다, 이 회사 안 좋다, 뭐 한다 이러기만 하던 애가 갑자기 이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마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바뀌었으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반장이 주식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제가 이제 이마트에 대한 생각 자체를 좀 바꿨구나 라고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먹을 게 생기셨던 거죠. 근데 그걸 못 하시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때도 그렇고 요번도 그렇고요. 이 올라갈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는 CJ와의 협업이었어요. 정용진 회장하고 CJ 이재현 회장은 고종사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이재현 사장의 아버지하고 정용진 회장의 어머니가 형제시잖아요. 그 사촌끼리의 협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 이거 솔직히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 서로 자기가 약한 부분을 가지고 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프로야구 할 때 트레이드하고 이럴 때 자기가 약한 부위와 내가 강한 부위가 있을 때 그럴 때면 어때요? 트레이딩이 잘 돼요. 근데 내가 필요한 부분인데 쟤가 필요해. 그러면 트레이드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막 현금으로 막 사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억지로.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현금 트레이드를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냥 서로 맞바꿔요. 왜?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니까 서로 우리 맞바꾸자. 이렇게 되거든요.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끼리의 협업이었어요. 이 이마트하고 CJ는.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잘 될 수 있는 협업이라고 봤고 그게 시장에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화. 쉽게 말하면 이마트도 자기가 약한 부분을 통해서 워낙 안 되고 죽쓰기만 하니까 거의 한 7, 8년을 계속 찌글.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마트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찌글.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마트가. 근데 개선의 포인트가 보이기 시작했었다는 거예요. 이걸 상담할 때가. 이 CJ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의 포인트가 보이고 이게 먹히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제 살살 돌려 세우는 겁니다. 문제는 좀 무겁다라는 건 또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민 1인당 지원금 나오죠. 예, 뭐 차등 지원 뭐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차등 지원금 나오고 하면은 이마트가 엄청난 혜택을 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한테 아주 뭐 엄청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괜찮게 좀 솔솔하게는 이마트도 이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했지만 요번에도 또 정용진 회장. 이 정용진 회장의 개인적인 파워, 개인적인 브랜드 이런 게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의 남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 주니어 그 장남 정용진 회장이 우리가 왔잖아요. 1박 2일인가 2박 3일로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재계 총수들 만나고 갔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서 이 정용진 회장의 빚은 계속 빛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선 지금 더군다나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용진 회장이 하려는 사업 쪽에 있어서 그 변화는 굉장히 잘 먹힐 가능성이 있다. 계속 전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좀 안 좋은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마트한테 의무 그 휴일을 주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번 정권에서 그게 조금 바뀌었었죠. 그 공휴일 날 의무 휴일을 갖게 했는데 평일 날로 바뀌었다가 요번에 이제 다시 복원하죠. 공휴일로. 마트에서 이제 하루 무조건 쉬고 막 일해야 되는 게 이게 평일이 아니라 이제 공휴일로 다시. 이렇게 되면 요것도 약간 안 좋은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같이 안 좋은 영향이 굉장히 크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이것도 안 좋은 영향은 이마트한테 미칠 가능성은 계속 존재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마트는 이커머스가 너무 약하잖아요. 너무 약해서 얘가 이커머스를 키우기에는 지금 쉽지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쿠팡이 너무 커요. 근데 거기에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부터 계속 들어와 버렸잖아요. 테무까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이마트의 이커머스 쪽이 비빌 언덕이 진짜 없어요. 별로. 쉽게 말하면 제가 이거 반등수로 얘기했잖아요. 60명 중에 60등 하는 애가 공부 조금만 하면 뭐 50등까지 올라오기 쉬워요. 10등 금방 제껴요. 그런데 진짜 뭐 한 5등 하는 애가 4등, 한 등 올라가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4등이 3등 올라가는 건 더 별따기고. 이마트가 이커머스 쪽은 너무 못해서 거의 꼴찌였다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한 50등까지 올라왔어. 근데 여기서부터 뭐 해서 야 이렇게 하면 몇 번만 하면 1등 가겠는데 안 된다고. 이제부터 벽이라고 계속.
그래서 이 이마트의 이커머스 쪽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렇다는 소리는 뭐냐? 주가가 이렇게 해서 나만 날아가고 다시 막 쫙 상승 추세로 가고 그러진 못할 거다. 그때 또 하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팁이에요. 그때 제가 할 때가 딱 다 요거였어요. 뭐냐? 쭉 내려가던 애가 더 이상 안 내려가고 하락하던 이평선들이 다 모였어요. 그럼 이 소리는 뭐냐? 올라가든 떨어지든 두 개 중에 한 개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이제는 위로 올라가겠구나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위로나 아래로나 이제 곧 가겠다는 신호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위로든 아래로든 어느 한 방향으로 갈 건데 과연 어디 방향으로 갈 건지 맞추는 건 그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쉽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마지막 팁으로. 지금 대형주 중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요거에 딱 맞아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것도 그렇게 써먹으면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건지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정도 공부하셔야죠. 그것까지 안 하고 돈 벌겠다. 그럼 여러분들 진짜 공짜로 돈 벌려는 건 그게 뭐예요? 도둑놈심보지. 제가 뭐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여기서 뭐 내가 뭐 돈을 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 지금 박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도움 줬으면 됐지 더 이상 달라는 건 너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지 되지 않겠냐.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으셔도 여러분들이 안전빵으로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거 여기까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요건 좀 칭찬받을 만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작년 뭐 연말 그리고 올 초까지도 계속 주식교실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틀리면 그냥 창피하면 당하면 된다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끝내주는 시장으로 점점 바뀔 게 눈에 너무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다들 그때 뭐 우리나라는 뭐 정치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뭐 미국 시장밖에 믿을 건 올해 없을 거고 다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시장 여러분들 지금 상승률 1위예요. 제 유튜브 보시는 분이 얼마나 있고 뭐 제가 무슨 파워가 있겠습니까? 얼마 안 되죠. 그렇지만 그래도 제 유튜브를 쭉 보신 분들은 제 진심을 아실 거예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몰아서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그래도 공부해서 확신이 있었던 건 그냥 뒤 안 돌아보고 어떻게 보면 너무 무식했죠. 뭐 올해 이렇게 될 거 뭐 제가 타임머신 있는 것도 아니라 그렇지만 공부한 결과 아무리 봐도 내가 실력이 없어서 틀리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공부한 결과 이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더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그 리스크를 떠안고.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맞았네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너무 많은 분들은 말 바꾸기만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근데 그런 건 좀 슬퍼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저 좋은 사람들만 보시라면 되죠. 그런 분들한테 계속 도움될 수 있는 방송 되도록 하반기에도 열심히 뛰고요. 내년에도 뛰겠습니다. 올 상반기 열심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저번 주는 못한 거 요번 좀 칭찬받을 수 있는 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더 열심히 하는 이반장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